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트랜스포머 1 버전의 범블비 B127 제품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 메가트론, 센티넬 프라임에 이어 네 번째로 등장한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는 메가트론을 구매하지 않아서 세 번째로 소개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소개한 제품들처럼 5월에 진행된 초보스 행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했고, 또 최근에 정발이 돼서 이제 정식으로 구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보게 됐고요. 범블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고 아담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은 디럭스 클래스로 나왔고, 이제껏 나온 범블비들처럼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크기를, 영화상의 사이즈를 그대로 해서 작게 나왔습니다. 그 제품 구성은 본체와 블래스터, 이 사이버트론 블래스터 한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범블비의 무기인 캐논과 블레이드가 들어있는데, 이 블레이드와 캐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일반적인 블래스터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이프 핸드가 나왔다고 엄청 좋아할 때처럼 이렇게 손에서 칼이 나오는 것처럼 전개를 할 수 있는데요. 블레이드는 그냥 한 쌍의 무기라고 보면 돼서 이렇게 무기 2정, 블래스터 한정 해서 이렇게 본체와 무기 구성 3개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본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메인라인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이 범블비가 보면은 메인라인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 메인라인에서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되게 밝은 톤이었던 메인라인과 달리 영화상에서 나왔던 금빛 톤을 재현한 것 같은 이런 톤으로 바뀌어서 나왔고, 대체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얼굴도 조금 더 잘생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메인라인 같은 경우는 약간 블로키의 얼굴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얼굴보다도 이제 이렇게 좀 더 영화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굴 몰드나 도색도 훨씬 고급지게 만들어졌고, 또 몸통의 모습도 메인라인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거슬리는 거 없이 상체만 딱 떨어지게, 또 등짐도 등짐만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 등짐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모양이 비슷한데요, 또 이렇게 구조가 살짝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도색도 달라지게 해서 플래그십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이 스튜디오 시리즈의 차별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팔 부분은 오히려 메인라인 시리즈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이 있는데, 어깨 부분에 이런 몰드나 여기 앞에 몰드는 좀 더 디테일하다 할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네모 뚝딱한 이 차체 옆면이 그대로 돌출되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메인라인 버전의 팔이 좀 더 깔끔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차용했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면의 골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했죠. 메인라인 시리즈는 그냥 딱 떨어져서 왕구틱한 느낌을 주는데, 복부와 골반 고관절 이 부분을 좀 더 고급지게 해서 영화상의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타낸 모습을 보여주고요. 뒷부분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덕분에 고관절까지 이어지는 여기 중앙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은 메인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떨어지는데, 더 디테일하게 몰드를 표현했습니다. 무릎 보호대 그리고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여기 몰드도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고, 무엇보다 좀 특징적인 거는 골다공증이 없다는 점이에요. 메인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무릎 부분, 그리고 종아리 부분, 발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아까도 본 것처럼 여기 무릎 보호대부터 정강이까지 몰드 표현이 아주 잘 돼 있고, 뒷부분도 이렇게 아주 라인을 깔끔하게 조립되게끔 설계를 해서 골다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발목 부분도 그대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아주 예쁘게 됐고요. 바깥쪽은 바퀴가 있고 안쪽에는 페이크 파츠지만 바퀴 모양을 해서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디자인의 연속성도 있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분에 또 가동에서도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얼굴 가동은 이렇게 360도로 회전이 되고, 약간 이렇게 꺾어지면서 고개를 들었다가 숙였다가 하는 가동되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도 되면서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정도의 올라오는 각도를 보여주는데, 몸통에 보면은 여기 어깨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만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몸통 어깨 라인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중으로 되는 이런 관절을 보여주고, 팔꿈치는 좀 뻑뻑한데 이렇게 딱 직각으로만 접혀서 이 정도 가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팔뚝 부분이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팔뚝을 전개할 수 있고, 손목 같은 경우는 회전은 없지만 그나마 좀 회전처럼 쓴다면
여기 팔뚝을 빼서 손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어주는 이런 형태로 좀 쓰면은 나름대로 회전이랍시고 쓸 수 있는 그런 가동이 있고, 몰드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파져 있습니다. 몸통을 딱 반을 갈라서 회전이 되고요. 적당한 뻑뻑함을 갖고 있어서 360도로 회전도 잘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덮개가 있어서 가동이 방해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가동을 보여주고요. 여기도 볼관절이라서 이렇게 쭉 꺾어지는데 허벅지 여기 안쪽이 좀 더 많이 파져 있지 않아서 크게 많이 접히는 그런 가동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일직선 기준에서 이 정도의 각도를 보여줘서 완전 90도는 아닌 그런 각도를 보여줍니다. 앞뒤로 꺾는 거는 크게 또 문제 없고, 무릎도 이렇게 꺾어지는데 허벅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건 뭐 비율이 거의 뭐 8:2 수준으로 꺾어지는데, 꺾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허벅지가 많이 짧기 때문에 가동을 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히어로 랜딩 자세나 그런 기본적인 포징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발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꺾어집니다. 또 옆으로도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거는 뒤에서 보면 좋아요. 뒤에 보면 이렇게 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요만큼이 꺾어집니다. 거의 발목이 접질리는 수준으로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센티넬과 똑같은 그런 발목 가동을 보여주고, 또 여기 종아리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파츠가 좀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가동은 아니지만 이런 변형 구조 때문에 또 발목을 어떻게든 가동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저런 가동을 좀 하면 좋고, 그래서 짤뚱한 비율도 있고, 또 이렇게 넙대대한 다리를 보고 있으면 좀 가동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의외로 이 비율에서 나오는 가동력이 엄청나고요. 또 무릎이나 다리 가동도 굉장히 부드럽고 가동 포인트도 많아서 또 의외로 손맛을 좀 즐기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포즈를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캐논만 꽂아도 되지만, 이렇게 칼을 꽂아서 그대로 그냥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캐논도 들고 나이프 핸드 하면서 뽑았던 그 모습을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꽂아 놓는 게 물건을 안 잃어버리기 좋아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쉽다면 무기 구성은 정말 좋은데, 무기가 있을 때는 배틀마스크가 무조건 전개가 돼야 딱 멋있는데, 이 범블비가 정말 좋아했더니 그 배틀마스크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 비틀 범블비처럼 차라리 얼굴을 갈아 끼우거나 혹은 머리를 하나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다 하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같이 동봉된 이 사이버트로니안 캐논은 범블비보다는 옵티머스 프라임에게 쥐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블비보다는 옵티머스의 구성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꽂아서 불을 이렇게 놔두면 좀 더 자연스럽고 멋있는 모습이 되겠죠. 제품을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보기보다 좋고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인데, 솔직히 저는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옵티머스나 센티넬은 그래도 리더급의 캐릭터라서 그냥 구매를 하게 됐는데, 범블비는 또 영화상의 디자인도 그렇고 이 왕구도 되게 좀 너무 심플하게 뭐 큰 특징 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꼭 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실제로 이 제품을 딱 만져보면 뻣뻣한 느낌도 있고 크기도 작다 보니까 이거를 이 가격 주고 살만한가? 혹은 굳이 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먼저 나왔던 메인라인 제품과 비교하면서 개선점도 보고 또 이렇게 좋은 구성품들을 함께 즐기다 보면은 또 첫인상에 비해서는 또 나쁘지 않은 그런 호감을 많이 쌌습니다. 물론 고민이 되신다면 살 필요는 없지만, 갖고 싶은데 뭔가 고민이 된다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마음 편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체는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고 가동도 나쁘지 않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크기를 비교해보면 물론 트랜스포머 1 제품들 가운데는 작지만 지원 범블비인 86 범블비보다는 크게 나왔고요. 또 비슷한 사이즈인 애니메이티드 범블비보다도 크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됐던 워포 사이버트론 게임 버전의 범블비와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보여주는데요. 파츠가 배치되는 형태라던가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형태, 그런 파츠 배치 같은 것들이 대부분 비슷하죠. 특히 이 바퀴 부분이 다리로 오는 거, 범퍼가 상체로 오고 등짐이 천장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팔뚝 부분에 바퀴가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캐논과 블레이드를 쓰는 것도 거의 동일했죠. 이거는 비클 모드 때도 한번 볼 건데, 이 바퀴 부분의 디자인이 정말 비슷해서 이 트랜스포머 1 버전과
게임 버전의 범블비를 이렇게 같이 전시해서 두면은 또 재밌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등장했던 디럭스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하면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납니다. 같은 디럭스급이지만 영화에서 나왔던 캐릭터 크기를 맞추기 때문에 옵티머스와 범블비의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저 클래스 센티넬 프라임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아까 봤던 디럭스 클래스 옵티머스보다는 조금 더 크기 차이가 납니다. 센티넬 같은 경우는 리더급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앞서 나왔던 옵티머스나 메가트론, 센티넬에 비하면 좀 많이 밍밍하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친구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고 또 같이 봤을 때도 크게 아쉬울 거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디자인이 단순하게 나온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망구로 만들면서 생긴 파츠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는 덜 밍밍해서 좀 더 기계적인 모습이 느껴져서 오히려 좀 더 괜찮은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제품들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같은 시리즈 제품들은 모아야 또 예쁜 그림이 나오니까 크게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센티넬처럼 완전 마음에 든다는 아니지만 첫인상에 비해서는 볼수록 매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굳이 평가를 하자면 가격 대비 너무 단순한 그런 프로포션이라서 손맛은 있지만 뭔가 재미없는 그런 제품이고, 그렇지만 또 손맛이 괜찮아서 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이다. 대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봇 모드 이렇게 즐겨봤고요. 조금 더 즐겨보는 거는 뭐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클 모드로 변신해서 비클 모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클 모드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변신은 18번의 스텝을 갖고 있고 센티넬 프라임보다 한 번 더 변형을 갖고 있어서 의외의 변형 횟수를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운 부분도 없었고 그만큼 또 손맛이 좋진 않았던 그런 변형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을 그대로 뭔가 마우스같이 생긴 이런 독특한 사이버트론 차량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금빛의 색깔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던 범블비의 노란색들보다는 조금은 무게감이 있는 메탈릭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감이 없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는 고증이고요. 자세히 보면 영화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품까지 모두 잘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까지 소소하게 다 영화랑 똑같이 만들어졌고 뭔가 좀 여기 마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여기도 뒤로 뻗쳐서 이런 형태로 꺾어지는 것까지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완구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완구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렇게 날카롭게 늘씬하게 빠지는 마우스 모양의 형태의 범블비의 비클 모드를 잘 표현했고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이나 바퀴의 이런 문양도 잘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뭐 영화에 나왔던 그대로 표현이 됐고 또 아까 본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캐논을
붙여서 이렇게 조금 더 덜 허전한 그런 모습을 또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차량에서 이런 배틀 모드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게 블레이드가 이펙트 파츠처럼 이렇게 전개가 돼서 헤드라이트랑 같이 색감을 넣어줘서 밍밍한 그런 범블비의 비클 모드를 좀 다채롭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거를 반대로 붙여서 이렇게 뒤로 뻗치는 불꽃처럼 표현하는 게 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즐겨봐도 좋을 것 같고, 또 같이 동봉됐던 이 블래스터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뭐 수납 아닌 수납을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파츠를 꽂아 놓거나 아니면 이 파츠를 빼서 딱 기본적인 오리지널 비클 모드로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면 다른 제품들을 꺼내기가 좀 귀찮아서 안 꺼냈는데, 일단 같은 트랜스포머 1 버전인 옵티머스와 비교하면 같은 디럭스 클래스지만 이렇게 또 캐릭터 간의 스케일 차이가 있어서 이 비클 모드에서도 크기 차이가 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보이저 클래스로 나와야 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품은 같은 제품군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사이즈를 좀 달리해서 그나마 좀 차별점을 줬다는 게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다 보니까 디자인이 많이 단순한데 기존에 봤던 영화랑은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또 매력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이 워퍼 사이버트론 게임 버전의 범블비인데, 이것도 비클 모드로 변신하기 귀찮아서 좀 이렇게 뒀는데, 이렇게 빠르게 비교를 해보면 앞 범퍼랑 천장이 앞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팔 부분의 바퀴가 이렇게 앞바퀴로 오는 거, 그다음 다리 부분이 뒤로 오는 게 정말 비슷하고요. 또 보다시피 이렇게 디자인이 똑같아요. 둘 다 어쨌든 사이버트론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닮은 점도 찾는 게 좀 재밌어요. 또 질감에서도 특히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여러모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또 전작의 모습이나 혹은 다른 버전의 범블비와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재밌게 즐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비클 모드는 뭐 이렇게 크게 특징적인 건 없이 그냥 마우스처럼 생긴 디자인이라서 볼 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고 잘 만들었다라는 점 참고해서 즐겨보시고요. 다시 로봇 모드로 변신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랜스포머 1 버전의 범블비를 소개해봤는데요. 첫인상이나 그 이후에 뭐 인상에 대해서는 아까 로봇 모드를 보면서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정발이 돼서 마음 편히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렸던 분들 혹은 또 고민됐던 분들은 리뷰를 참고해서 잘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고민을 했지만 또 막상 사고 보니까 역시나 매력이 있었고, 1리터원도 사고 또 그전에 좀 애매해서 안 샀던 메가트론도 마저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